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고생들이 많습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 모두가 불안한 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합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 3억 5천만 명에게 1인당 120만 원씩 우리나라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보도를 보셨을 것입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번에 미국은 중국이 2달 전부터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을 은폐하고 기중한 시간을 허비했고, 이 바람에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 자국민에게 3억 5천만 명에게 12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 1년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400조가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을 국민 1인당 120만 원씩 준다고 했을 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라고 적힌 연설문에서 그 연설문을 매직으로 꺼놓고 차이나 폐렴으로 고쳐 읽은 것만 봐도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이번 우한 폐렴으로 손해를 보고 인명피해를 본 전 세계 국가들이 국제행사 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엄청난 피해 금액은 과연 중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은 감당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만약 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전 세계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이 한 투자를 빌어 공산당 간부들이 빼돌린 해외 자금들 모두가 압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중국은 노골적으로 미국을 비난하며 나섰지만 결코 이를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개월 동안 중국의 휴대폰이 2,100만 대나 해지가 되었다는 보도를 제가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중국 전체 인구수가 전년 대비 467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한 해 동안 467만 명이 증가했고, 이동통신 3사 역시 계속 휴대폰 개통이 늘어나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갑자기 이렇게 줄어든 것에 대한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 2100만 대의 휴대폰이 그동안 계속 늘어나던 휴대폰 3사의 개통수가 갑자기 2100만 대나 해지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사망했거나 이 휴대폰이 쓸모없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해지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번 폐렴 사태로 중국이 각 개인에게 코드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건강한 사람은 이 바코드에 녹색 코드를 주고 경증 환자에게는 항색 코드, 중증 환자에게는 적색 코드를 개인 휴대폰과 연동하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의 건강 상태만 체크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코드 안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이 코드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상 검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아마 이 코드가 우리나라 하웨이 통신망이 완전히 구축되고 나면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태를 보고 미국 에포크 타임스 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중국인 탕진 이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폰이 2100만 대가 해지된 것을 두고 현재로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휴대폰 계정의 10%만
중국 바이러스 사망자로 계산을 해도 200만 명이 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10%만 계산해도 200만 명인데 갑자기 2100만 대나 휴대폰이 해지가 되었다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2100만 명 중에 절반 이상은 사망자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후베이성에서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중국 공산당들은 선전선동을 해대고 있습니다. 후베이성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만큼 되는데 어떻게 이틀 동안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통계 자료에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의 조작은 그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수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사망자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5,476명이었습니다. 그 누적 환자 대비 사망률 비율을 보면 9.2%인데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된 중국에서 사망자가 3,270명이라면 이 치사율이 4%로 이탈리아 절반 수준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중국 당국의 집계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탕진 이한 씨는 말했습니다. 중국인도 중국을 믿지 못하는데 어느 나라가 중국을 믿겠습니까? 또 최근 중국의 우마우당 댓글 부대들이 댓글에 기본 글을 만들어 가지고 빈칸에 그 나라 이름만 국정만 넣으면 되는 형태로 만들어서 돌리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000에서 역병 사태는 이미 통제 불능 상태다. 내가 무슨 병원에 있는 친구로부터 들었는데 매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검진을 받으러 오지만 진단 키트가 없어서 환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000 지역에 노령 인구가 많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집으로 가서 혼자 죽었다. 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감염자로 집계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000에서는 감염자 증가 숫자를 낮게 책정하고 있다는 등의 이런 표를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중국인들에게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들통이 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나는 귀국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힘을 합쳐서 큰일을 해야 된다. 또 000 지역의 상점은 문을 닫고 중국인들은 집에 있어도 돌아가기 어렵다. 000에 있는 중국인 상인들은 큰일 났다. 라는 댓글 부대는 구체적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와의 불신관계를 유지시키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 사는 나는 000 누군데 어느 병원에 갔더니 환자들이 진단 키트가 없어서 다 돌아간다. 또 우리 중국인들을 차별해 가지고 중국인들 집에 가지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조작 선동질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 논설위원 탕진 이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공은 각국에서 공포감을 조성해 가지고 중국인을 기구하게 만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내에서 중국은 노아의 방주라는 여론을 퍼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바이러스 공포로 엉망인데 중국은 완전히 천국이다. 지금 환자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의 허위 정보나 각국의 바이러스 확산에 놀란 중국인들이 줄지어 귀국을 하겠지만 14일간 강제 격리에 들어간다. 비용도 자부담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중공은 가해자에서 구세주로 포지션을 변경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악랄한 중국인들의 선동과 공작질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국에서도 이렇게 홀대받는 중국인들에게 우리 정부는 중국인 격리 비용과 생활비까지 1인당 45만원씩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 정부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중국 놈들에게 예? 생활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제 중국인 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 윤태호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격리하게 되면 내 외국인에게 관계없이 일단 지원하도록 돼 있다면서, 다만 내국인 경우 생활지원비를 가구수가 아닌 1인당 한정해서 적용하고 후가비도 1인당 13만원 상한 선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미친 새끼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서 들어왔으면 그 비용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든지 회사가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합니까? 누가 억지로 들어오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자기들 업무차 들어와가지고 응? 그걸 치료받고 검사받고 하는데 생활비까지 우리가 줘야 된다? 이게 도대체 정신 있는 놈들이 하는 짓입니까? 전 세계 200국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입국을 금지하고 있고 다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만 대문을 쳐 열어놔 놓고 그들에게 치료비하고 생활비까지 주겠다, 이런 미친 정부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사람 새끼들이 할 짓입니까? 이게 정부가 할 일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빼빠지게 버려서 낸 세금을 가지고 중국 놈들한테 쓰겠다? 이게 매국 놈들이 하는 짓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게 도대체?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욱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들이 출장 등 필요에 따라서 들어온 것인데 소속 회사에서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지, 가뜩이나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외국인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돈은 우리 국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은경이란 이 여자는 외국어인 치료비를 국고로 지원한 건 공익 목적으로 세금 낭비가 아니랍니다. 그럼 이게 세금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이 여자가 지동 갖고 지금 돈 냅니까? 또 외교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도 자부담 사례가 늘고 있고 이에 국가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추세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정할지 판단하겠다. 이게 우리 외교부 입장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추세를 본다는 건지, 하나같이 사람 같은 놈이 없어요. 하나같이 제정신 박힌 놈이 없어요. 전부 다 미친 놈들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시각처 처장 이경이 그 남편 국립대 교수는 이번에 NVH 코리아 주식을, 시각처 의경은 6,400주를 가지고 있고 자기 남편은 19만 9,146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 폐렴 사태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올라서 최소 5억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MVH 코리아 최대 주주로 있는 원방테크는 원래가 자동차 그 부품 납품 기업이었는데 현재 음압병실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동안에 자동차 회사에 자동차 부품 납품하던 회사가 어떻게 이것도 우연히 아니면 천운으로 이 병이 번질 것을 예측을 하고 음압병실 관련주로 관련 기업으로 바뀌었을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래가 자기들은 미리 주식 다 사놨다고 아무 문제